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7일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3차 대유행이 좀 잠잠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시국에서 각별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꼭 마스크 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좀 유념하셔서 다중이 밀집하는 지역에는 절대 가시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민영삼 칼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김명수 대법원장, 정말 치욕의 이름으로 기록될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문재인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간의 악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고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좀 촉구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사실 그 내막을 보면은요, 이 문재인 세력이 초선 이탄희 의원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재판, 조국 재판이라든지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재판이라든지 또 청와대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나 가족들 하여튼 여러 가지 관련들 기소되거나 재판에 해부되면 잘 알아서 해, 잘 봐주시오 라고 전국의 판사들을 겁박한, 전국의 판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그런 아주 최악의 저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0석, 176석인가요? 180석을 악용한 다수결 독재의 의정활동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상황에 그 외풍을 입법부에 다수결 독재적 독선적 활동을 하고 있는 입법부의 그 사법부에 대한 그 외풍을 가장 선두에 서서 막아야 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분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 외풍을 못 막았다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사전에 내통을 해서 이 시기 조율한 것까지 다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임성근 판사가요, 맨 처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게 2020년 4월 22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행정차장한테 사표를 제출해가지고 이분도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니까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이 임성근 판사도, 임성근 판사가 4월 20일 사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대법원 행정처장한테 얘기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5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갖다가 면담을 한 겁니다. 그 면담하는 과정에서 오죽했으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임성근 판사가 오죽했으면 녹음을 했겠습니까? 임성근 판사가 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재판 일본 그 기자의 재판에 관련돼서 청와대가 그 상관없음을 갖다가 판결문 안에 집어넣어주라, 삽입시켜주라고 그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 임성근 판사의 동기들이 전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그 탄핵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도 임성근 판사의 이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탄핵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징계를 하든지 해서 대법원장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좀 곤란하긴 하다. 그렇지만은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 하니까 내가 사표를 처리해 주겠다. 이것이 온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미 정평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죽했으면 임성근 판사가 사실은 그 비난받을 생각을 하고 녹음을 했고 녹음을 또 공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녹음하고 공개한 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오직 있으면 녹음했겠습니까? 그래서 면담에서 했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린 겁니다. 임성근 판사는.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사표를 계속 처리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니까 12월 달에 다시 법원 이제 정기 인사를 앞두고 12월 20일 아순경에 다시 그 면직 의사 거기 사표 처리를 갖다가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부장판사 사표는 처리해주고, 아니 그 이수진 판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 된 이수진 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자로 사표 내니까 2020 일주일 만에 사표 수리해줬어요. 그런데 이 임성근 판사는 사표 수리를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였어요? 5월 달에 면담할 적에 2020년 5월 달에 면담할 적에 녹음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사표 처리해버리면은 탄핵이 저 난리인데,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 난리인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 라고 하면서 국회 탄핵을 핑계대면서 사표 처리를 5월 달에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총선 끝나가지고 이 그 민주당이 176석, 그 다 합치면 범여권 뭐 180석까지 되는 상황이었지, 국회 개원도 안 왔고 탄핵 얘기 나올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얘기를 먼저 꺼내냐고요. 탄핵을 먼저 핑계대냐고요. 이것은 사전에 이 청와대나 여권하고 내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반증한다고 봐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12월까지 기다렸는데 재차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요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12월 달에도 안 해주고 2달 뒤에 완전히 짜고 하듯이 기다려 한 달 보름 뒤에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정상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하여튼 여권하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할 걸 갖다가 다 사전에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이 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이 청와대 하수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제일로 유명한 사건이 바로 그 엊그저께 작년 12월 22일 날로 제가 기억합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코로나 뭐 대책한다고 오부 요인 갑자기 초청했는데, 아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부른다고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그 청와대 가서 밥 먹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이거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거예요. 오락에도 다른 일 되고 안 가야죠. 가서 나온 게 뭐였어요? 결국에는 그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정법원에 대한 그 판결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청와대에서 문통이 우회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이 끼어팔기로 뭐 헌법재판소장이랑 이렇게 부른 거 아니냐라는 지금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이 외풍으로부터 독립을, 사법부의 독립을 못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는 처신을 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앞전에 문희상 국회의장 때는 마지막에 국회의장이 부른다고 한남동 의장 공간에 육부 요인 부부 만찬행위에 가가지고 박수치고 대통령하고 어쨌든 뭔 얘기 했겠어요? 에? 그때가 바로 날짜상이 참 맞아떨어진 게, 저 때가 5월 21일인데요. 5월 21일 날 만찬하고 직전인가 직후에 이 탄핵 때문에 임성근 판사 당신 후배 그 수리하기가 힘들다라고 그 얘기했던 날이에요. 만찬하고 다음 날 바로 임성근 판사 면담해가지고 저렇게 탄핵 설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탄핵하지도 않습니다. 21대 국회 아니 20대 국회의장 아닙니까? 떠나면서 이임인사치 한 건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사전에 완전히 내통받아가지고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해가지고 자기 후배 판사를 갖다가 그 건강이 안 좋다라는 그 후배 판사를 갖다가 결국에는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가게끔 한 거예요. 예? 청와대 이 여당에 전부 다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처신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탄핵 소추 의결까지 가는 시간을 질질 끌어주고 사표 처리 안 한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한 이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권력의 문재인의 하수인으로 전략한 사법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 전국의 수많은 판사들이 오직 했으면은요,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실명으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왜 후배 판사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는데 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는 기본권을 갖다가 침해하느냐, 이런 이언적인 행동으로 왜 이렇게 탄핵에 이르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임성근 판사 동기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하나, 그렇다고 그래도 이 탄핵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렇게 지그들이 급하게 한데도 헌법재판소까지 2달 걸렸고요.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한테 3달 걸렸어요. 예? 임성근 판사 2월 28일이면은 본인이 재임용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자동 면직됩니다. 예? 2월 28일 안에 이게 되겠습니까?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설사 재판 열어서 한다고 해도 이건 누가 책임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담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일을 갖다가 가는데 본인 속만 확 들여다 보인 겁니다. 나는 문재인의 꼬붕인, 나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관, 사법부의 수장 대법관 대법원장이 아니라 청와대 권력 문재인의 하수인으로 전략한 오욕의 판사다라고 스스로 갖다가 증명사진 내보이는 거요. 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부끄러운 줄. 어찌 그뿐입니까? 1월 28일 날 2021년 1월 28일 날 단행한 인사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형사부장, 그 다음에 민사 1수석부장, 부장판사 전부 다 지그들로 해가지고 우리법인가 국제법인가 다 그걸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상 다 말아 올린 코드 인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못지않게 이 정치적 사법부 독립을 못 지키는 이런 그 부끄러운 모습 못지않게 더 나쁜 게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 판사가 거짓말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임성근 판사가 오직 했으면은 그 녹취록을 갖다가 공개해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짓말을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는 공개하니까 그때서 9개월 전 일이라 기억을 잘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 마스크를 벗겨서요,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 함께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해친 치욕의 수치스러운 대법관 대법원장 김명수 당장 사퇴하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를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면서 2월 7일 민영상 칼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좀 더 성원해 주신 의미에서 빨간색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